구독자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들이 좀 있어요. 네. 피부 관리에서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그 얘기는 거기서 좀 잠깐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드름성 피부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를 들면 색소 침착이라든가 흉터를 위한 레이저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여드름이 막 나고 있을 때는 그렇죠. 네, 여드름을 치료하는 목적의 레이저도 저는 피부가 막 염증 반응을 막 일으키고 있는 그런 여드름 상태에서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데 거기에 심지어 색소 레이저는 절대로 권하지 않아요. 더 안 좋다. 네, 네, 오케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 원장님 질문이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빠르게 몇 개만 좀 네. 해볼게요. 자기 피부 특성을 잘 모르잖아요. 네. 뭐 건성이지, 중성이지, 네. 복합성이지, 뭐 예민성이지 네. 이걸 좀 찾는 방법이 있나요? 쉬운 방법? 사실은 피부과적으로는 막 딱 그렇게 건성, 네. 중성, 지성 이렇게 네. 나누진 않고 화장품 분야나 네. 약간 다른 이제 피부 관리 분야에서 좀 이렇게 네. 많이 나누고 있는데 네. 피부과적으로는 막 한 16개 정도로 막 나눠요. 아. 예. 조금 이제 이걸 나눠보자면 만약에 세안을 하시고 네. 이제 한 1시간, 2시간 지났을 때 네네네. 예. 그때 이제 막 피지가 막 올라와 있고 네. 예, 이러면은 이제 좀 지성 너무 건조해서 못 음. 견디시는 분들은 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사실 중성인 상태는 이제 피부가 좀 건강한 상태인데 그쵸. 네. 이런 상태는 이제 세안하시고 그냥 나 로션 바르는 거 까먹었어. 음.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도 많이 기름지지도 않아. 예, 그런 좀 약간 애기 피부처럼 그쵸. 아기 피부처럼 이런 경우 이제 네. 중성이라고 조금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죠. 네. 복합성은 이제 피지가 분비되는 부분하고 너무 네, 건조한 맞아요. 부분하고 섞여 섞여 있는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민성은 화장품을 새로운 걸 썼거나 아니면 좀 먼지가 많은 곳에 노출이 네. 됐거나 네. 뭐 이런 물질들에 노출됐을 때 쉽게 알러지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좀 되게 예민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드름성 이제 종류와 이유가 좀 궁금해하는데 네. 화농성 여드름, 좁쌀 여드름 이런 게 명칭이 좀 다른 이유하고 그에 대한 케어법이 좀 어떻게 다를까요? 좁쌀 여드름은 염증은 없는 상태인데 피지가 과분비돼서 잘 배출이 안 돼서 거기에 피지가 모이기는 했는데 염증은 없는 거예요. 뭐가 박혀 있는 것처럼 진짜 실제로 좁쌀처럼. 근데 이제 염증 반응은 없기 때문에 네네네. 통증은 없고 네. 붉지도 않지만 이제 이렇게 쫙 이제 이렇게 좁쌀처럼 올라와 있는 경우 좁쌀 여드름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고요. 그 어떻게 그런 케어를 해야 돼요?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압출을 해줘야 돼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피지샘이 다시 밸런스를 찾으면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탈락되고 새로 생기고 그쵸? 탈락되고 예. 새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세안하고 이러면서 탈락되기도 하는데 음. 그 정도로 이제 군집을 이루어서 좁쌀처럼 쫙 퍼져 있을 때는 이미 밸런스를 잘 못 찾고 있을 때예요. 네, 그럴 때는 사실은 조금 인위적으로 조금 배출을 해주는 게 치료 방법이고요. 그거는 집에서 짜는 거는 안 되고 집에서 압출하는 건 어려워요. 그쵸. 집에서 이제 하시다가 흉터를 맞아요. 만들거나 그러면 화농성 여드름은 예를 들자면 네. 뭐 사춘기 때 호르몬 분비가 좀 변화가 해서 크게 막 염증성 올라오는 걸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보통 부르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이제 더 나눠질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고름이 차면서 네네. 염증 반응이 올라오고 통증이 있고 붉게 변하는 여드름은 이제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네네. 크게 막 네, 맞아요. 올라오는 여드름은 오히려 또 약간 면포성 여드름이라 그래서 또 약간 달리 구분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부르는 비립종도 그쪽 일종인가요? 비립종은 대부분 생기는 부위가 피지샘이 잘 없는 없는 곳이에요. 눈가나 예, 막. 눈가나 네. 뭐 이렇게 얇은 피부들 맞아요. 예. 거기 이제 그냥 각질 성분이 이제 같이 뭉치면서 네. 생기는 거여서 좁쌀 여드름과 비립종은 좀 많이 구분이 돼요. 네. 네. 트러블 올라왔을 때 네. 하면 좋은 케어법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케어법.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거 네. 레이저 종류인 것 같고 맞아요. 그럼 하면 좋은 케어법은 뭘까요? 여드름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음. 해야 될 치료는 압출과 압출. 우선 기본은 보습. 그리고 이제 각질이 조금 과하게 형성돼 있을 때는 각질을 좀 탈락시켜주는 케어 정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네. 실수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여드름이 자꾸 올라오고 피지가 네. 나오니까 보습을 안 해. 네, 맞아요. 맞지? 각질은 각질대로 잘 정리를 맞아요. 해주면서 거기에 충분한 보습을 해줘야지 얘네가 치료할 힘을 얻는데 유분이 자꾸 올라오니까 맞아요. 기초를 바르면 더 네, 날까봐 더 날까 봐. 덜 바르게 네. 되고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드름이 자꾸 나시는 분들은 화장품을 잘 선택하셔서 쓰시되 충분히 보습을 그렇죠.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멜라닌 모공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는. 멜라닌이 네. 나오는 이유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아요. 나오는 거예요. 네. 자외선이나 뭐 여드름 자국이나 뭐 상처나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이 막 나오는 건데 그 이제 멜라닌이 그렇게 나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린단 그쵸. 말이죠. 네. 그래서 오랜 시간 걸쳐서 생긴 색소를
한 번이나 두 번에 어떻게 막 억지로 없애려고 맞아요. 하다 보면 네, 네. 색소를 없애는 레이저는 다 조금 피부를 예민하게 하는 레이저 치료예요. 맞아요. 피부를 달래가면서 멜라닌 색소를 잘 파악해서 최소한의 자극으로 좀 최대한 이제 색소를 없앨 수 있게 레이저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레이저, 네. 네네. 이미 올라와서 갈색으로 자리 잡은 색소는 집에서 홈케어로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거의 네. 불가능하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염증 반응이 올라오면서 생기는 울긋불긋한 흉터는 네. 그 흉터의 원인이 해결되고 나면 저절로 금방 사라지는 오죠. 경우가 많아요. 뭐,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게 제일 네. 좋고 이제 멜라닌이라고 하는 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기미나 주개가 맞아요. 색소 침착이 네, 일어나는 부분인 맞아요. 거고 네. 가장 좋은 건 예방하는 게 제일 좋죠. 네, 예방하는 게 가장 좋죠. 맞아요.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네,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바르고 네. 평소에 보습 잘해주고 맞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멜라닌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맞아요. 최신지견은 다 멜라닌도 항산화 물질이어서 손상을 복구시켜 주려고 맞아요. 우리 몸에서 이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자외선의 과도한 노출,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게 네, 네. 그리고 여드름을 짤 때도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면 멜라닌이 올라오는 거를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모공은 어떻게 혹시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모공도 모공 종류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모공은 조금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아서 피부 탄력을 조금 올려주고 피부 조성을 좀 촘촘하게 해주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네. 댁에서 하실 수 있는 홈케어로는 클렌징 우선 꼼꼼하게 해주고요. 그쵸. 모공 역시도 보습이 가장 그쵸. 중요해요. 노화를 부추기는 생활 습관들, 잠이 부족하다던가 스트레스가 과하다던가 음식 같은 경우도 내가 먹었을 때 자꾸 뭔가 염증이 올라오거나 피지 분비가 많이 된다는 음식들 그런 음식은 피해 주셔야지. 그렇죠. 블랙헤드를 없애는 홈케어 방법이 있냐고 좀 질문이 왔는데 블랙헤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아까 그 좁쌀 여드름처럼 피지가 이제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피지가 자꾸 쌓이다가 피지가 커지니까 모공이 살짝 열렸는데 그 열린 사이로 이제 산소랑 그 피지랑 맞닿으면서 그 피지가 산화돼서 까맣게 변하는 거. 피지가 쌓여서 산소랑 만나지 않게끔 우선 원인을 없애주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네. 생긴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네. 녹이면서 녹으면서 그 피지들을 조금 이제 사실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그쵸. 중요하고요. 이제 생겼다고 하면 우선 댁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선 해보시고 안 되면 피부과 오셔야 될 것 그쵸. 같아요. 기본적으로 피지기 때문에 기름 종류가 네. 잘 걔를 녹여요. 그쵸. 내 피부에 자극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해보셔야 되는데 네. 사실은 무리한 방법을 잘못 사용하시는 따라했다가 또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망하는 네, 경우 그럼.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네. 필링 전문 제품 네. 나왔을 때 네. 이거를 무슨 일주일에 2주에 해야 된다고 해갖고 네. 사람들 그때 난리 났잖아요. 맞아요. 그때 네. 피부과가 맞아요. 대목이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홈쇼핑에서 가면 알려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각질을 제거한다고 블랙헤드가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블랙헤드는 그 피지를 제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선은 안 생기게 하는 게 근데 안 생기게 하는 거는 꼼꼼한 클렌징이라던가 맞아요. 여러 가지 보습만 네, 신경 써도 네, 맞아요. 그렇게 많이 생기지 맞아요,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잘 씻으면 돼요. 네, 맞아요.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알고 싶다고. 그리고 네. 좀 그런 비타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먹는 걸로 네. 피부가 좋아진다는 게 가능한지. 콜라겐 같은 경우는 정말 의견이 분분해요. 맞아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음. 우선은 콜라겐 입자는 최근에 이제 많이 개발이 돼서 네. 콜라겐 입자 이제 그 단위를 막 이렇게 달톤이라고 맞아요. 표현하는데 굉장히 이제 입자가 작아져서 맞아요. 피부에 도달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기에도 네. 무리가 있어요. 도달할 음. 수도 있을 거라고 네. 저는 봐요. 돼지 껍데기 같은 데 있는 콜라겐은 도달을 한다는 건 약간 그렇죠. 그 무리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그 콜라겐들은 입자를 굉장히 잘게 잘라서 조금 흡수되게끔 맞춰놓은 제품들이어서 네. 피부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저는 논문상 조금 그래도 신뢰가 가는 부분은 제가 상처가 나거나 네네. 뭔가 손상이 됐을 때 네네. 콜라겐을 섭취해줬을 때 훨씬 더 재생이 빠르거나 빨리 건강하게 재생되는 연구들은 저는 믿을만하다고 봐요. 비타민 종류는 많이 도움이 돼요. 네네네. 많이 도움이 되고 네. 우선 집에서 할 때 그럼 네. 제일 전문가 입장에서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 꼭 해야 되고 가장 필요한 관리는 저는 꼼꼼한 클렌징. 그렇죠. 네, 네. 꼼꼼한 특히나 뭐 선크림이나 요즘은 남성분들도 가볍게 비비 같은 그럼요. 거 쓰시는 네.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안을 정말 꼼꼼히 잘 해주시는 그쵸. 게 중요하고 그 세안을 하실 때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노폐물을 우선 네. 충분히 잘 씻어낼 수 있는 그 클렌징 방법 나만의 클렌징 방법을 잘 갖고 계시는 게 되게 네.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무조건 보습. 보습이에요. 그쵸. 보습을 잘해서 피부 보호막을 늘 맞아요. 건강하게 네. 유지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 정말 네. 궁금하신 것들이 많아서 좀 속 시원한 얘기도 좀 많이 들었고 했는데 제가 잘 정리해서 네. 편집 내보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편집 잘 부탁드려요. 네네. 그리고 네. 또
앞으로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한번 네. 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 관리 받으러 가자. 네. 네.